안녕하세요. 여름맵입니다.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케치하는 것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그릴 그림은 바로 이 그림입니다. 오늘 스케치를 위해서는 연필이 아니라 붓이 필요하고요. 또 검은 물감과 갬솔이 필요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것은 검은 물감을 갬솔에 미리 풀어 놓은 거고요. 갬솔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갬솔에는 독성이 있으니 절대 코로 들이마시지 마시고요. 그리고 검은 물감은 정말 싼 거 아무거나 써도 됩니다. 그리고 붓끝이 갈라지고 마를 때를 대비해서 그때 발라줄 오일도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케치에 들어가 보려고 하는데요. 맨 처음에는 그림이 들어갈 전체 형태를 잡아야 합니다. 일단은 스케치북의 크기를 보고 머리끝과 턱끝이 들어갈 위치를 내강 종이에 표시를 하는 작업을 합니다. 대충 한 이 정도 되겠네요. 지금 단계에서 아주 정확할 필요는 없고요. 대충 그림과 스케치북에 맞는 사이즈를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얼굴의 전반적인 모양과 형태를 한번 그려 놓습니다. 저는 저렇게 붓끝에 선을 그린 종이를 붙여 가지고 그림을 재어보는 용도로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눈의 위치가 머리끝부터 턱끝 사이에 딱 중간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네요. 그래서 지금 그린 형태를 반으로 잘라서 눈이 들어갈 위치를 표시하고요. 또 십자로 세로 방향의 기울기도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눈으로부터 턱끝까지 또 4등분을 하는데요. 코가 대충 4등분을 한 것의 절반 조금 위에 있네요. 그래서 코가 들어갈 위치를 일단은 잡아 놓습니다. 입이 들어갈 곳은 턱끝에서 위로 4분의 1 지점이 아랫입술의 끝으로 보이는데요. 역시 그 지점도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눈썹의 위치는 눈으로부터 3분의 1 정도 더 올라간 지점에 대충 위치하고 있는데요. 그 지점도 반으로 나눠서 4분의 1 지점을 찾아서 그 지점도 역시 표시를 해 놓습니다. 그리고 이마 라인은 맨 위쪽에 4분의 1 지점에 있기 때문에 또 역시 그 부분도 찾아서 표시를 해 놓습니다. 이제 눈썹부터 시작되는 코의 모습을 대강 그리는데요. 이 코가 중심을 잡음으로써 눈과 입도 자리를 잡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다가 저렇게 잘못된 부분이나 지울 부분이 있으면은 이렇게 휴지를 문질러서 지워주시면 됩니다. 입술은 윗입술과 아랫입술로 나눠서 대충 표시를 해 주는데요. 코부터 윗입술 사이의 인중 부분의 간격을 유의하면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코의 그 너비 부분 있죠? 아랫부분의 너비 부분도 일단은 대충 표시를 해 놓습니다. 자세한 것은 나중에 본격적으로 채색을 들어갈 때 조금씩 더 보정을 해 가면 되니까요. 너무 정확한 위치에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살짝 여유가 있다면 입술의 너비도 이렇게 표시를 먼저 해 놓고요. 대강의 입술의 모양을 잡아 놓고 눈의 위치도 표시를 해 놓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할 때는 하나하나의 정확한 모습보다 전체적인 위치와 분위기를 잡아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눈의 위치도 조금 더 디테일하게 잡아줄 텐데요. 대략 시작점과 끝점을 표시한다는 생각으로 표시를 해주면 됩니다. 스케치를 하다가 잘못된 라인은 붓에 갬솔을 묻힌 후에 다시 붓으로 문지르고 휴지로 닦아내서 마치 지우개처럼 닦아낼 수 있는데요. 얼굴의 중앙을 관통하는 세로 가이드라인 같은 경우도 이렇게 지워버릴 수 있습니다. 대충 눈, 코, 입이 끝나면 전체적인 윤곽을 다시 한번 잡아주는데요. 이마의 선과 꺾인 부분을 다시 한번 사진을 보고 다시 잡아줍니다. 또 코나 눈 부분이 뭐 지우다가 지워진 부분도 있고 또 잘못된 부분도 있는데요. 이 부분도 조금씩 보정을 해줍니다. 눈 모양 나온 게 그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조금씩 지워보고 다시 보정을 해보고 있는데요. 어, 조금 이따 다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턱선이 너무 내려간 부분도 있어가지고 또 살짝 보정을 해줍니다. 이제 귀의 위치를 잡아야 할 때인데요. 어, 그림을 확인해서 귀의 끝이 어디에 있는지 코끝과 대충 비슷하게 잡아주고 있고요. 귀의 위치를 잡고 보니까 아까 뒷머리를 조금 더 크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때 두개골을 원처럼 이렇게 그려주면은 조금 도움이 됩니다. 어, 두개골이 저기까지 나갔다면 머리를 좀 더 볼륨감을 줘서 좀 크게 그려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어느 정도 사진과 조금씩 비슷해지는 모습이 보이는 것 같죠? 그리고 이제 머리카락의 윤곽선을 대충 잡아줍니다. 오른쪽 눈이 조금 사진보다 튀어나온 것 같아서 이마 부분과 눈두덩 부분을 조금 조정해 주고 있습니다. 오른쪽 눈을 조정을 해놓고 보니까 왼쪽 눈이 사진보다 조금 많이 내려갔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보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처음에 발라놨던 갬솔이 아직 마르지 않고 붓에도 갬솔이 너무 많아서 지금 보정하는데 애를 먹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일단 포기하고 조금 이따 다시 하고요. 다시 코 부분으로 다시 넘어갔습니다. 코의 높이와 모양을 조금 보정을 해주고요. 하다 보니까 또 다시 딸기코가 돼버렸네요. 자, 그리고 턱선도 조금 보정을 해야 될 것 같네요. 턱선을 연장해서 귀 밑에 있는 부분까지 연결을 해주고요. 또 목으로 꺾이는 부분도 이렇게 표시를 해줍니다. 이게 두 갈래로 나뉘고 그 부분이 또 명암이 되게 짙기 때문에 좀 주의해서 해주면 됩니다. 자, 다시 이제 눈으로 다시 올라왔습니다. 눈의 가이드라인을 사진과 다시 비교를 해서 수평이 어딘지 수평 라인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고요. 또 눈썹의 가이드라인도 좀 확인을 해보고 눈의 위치를 조금 보정해 보겠습니다. 어떻게 좀 살려보려고 그러는데 영 안 돼서 이럴 때는 그냥 아예 지워버리고 다시 해보는 것이 낫고요. 갬솔이 너무 많이 웨트하게 묻어 있어서 잘 보정이 안 될 때는 검은 물감을 붓끝에 살짝 묻혀서 다시 그려주면 됩니다. 갬솔이 사실 원래 붓에 묻은 물감을 씻어내는 붓 세척제잖아요. 그래서 마치 지우개처럼 언제든지 묻혀서 지우고 깨끗하게 만들 수도 있고요. 또 살짝 갬솔을 묻혀서 닦아내면서 묻은 물감을 연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사실은 만능이 아니고요. 많이 하게 되면 지저분해지니까 조금씩 하셔야 합니다. 일단 눈은 채색 들어가면 좀 더 손보기를 하고요. 아까 그리다만 목선과 어깨 그리고 머리의 모양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역시 아주 디테일하게 정확하게 그리는 것보다 대강의 모양을 사진과 비교해 가면서 목선의 연장선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마무리를 해줍니다. 아무래도 눈이 조금 신경이 쓰여가지고 살짝만 좀 더 보정을 해주겠습니다. 이제 머리 모양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어, 머리칼들의 갈라진 형태라든지 전체적인 모양을 마무리를 하고 이렇게
좀 검은 물감으로 이렇게 칠해도 됩니다. 일단 머리가 검은 색이잖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더 진하게 칠해도 크게 지장이 되진 않습니다. 보통은 제가 머리를 이렇게 까맣게 칠하진 않는데요. 왜냐하면은 때로는 머리 색깔이 다를 때도 있고, 뭐 시간도 없고 해서 대충 그냥 하얗게 남겨놓고 나중에 칠을 하는데요. 오늘은 또 스케치 방송이니까 특별히 칠을 해보겠습니다. 어, 그리고 마치 연필로 명암을 주듯이 물감을 이렇게 살짝 칠하고 문질러서 명암을 비슷하게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에 있는 어두운 그림자 부분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고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그림자가 있는 부분들을 이렇게 살짝살짝 표시를 해주면 그림을 진행할 때 조금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마지막 마무리로 콧구멍이라든지 조금씩 빠진 부분이 있으면은 표시를 하고 고정을 마지막으로 해주면 되고요. 저는 이렇게 대강 갬솔로 스케치를 하는데 한 20분 정도 걸렸거든요. 굳이 연필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검은 물감을 갬솔에 풀어서 스케치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은 거친 캔버스 위에 연필로 그리고 지우개로 지우면 사실 많이 지저분해지거든요. 그리고 연필의 까만 심이 물감과 섞이게 되면은 덩달아서 물감도 지저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연필심이 물감을 만나게 되면 그 선이 그냥 사라져 버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색연필을 쓰기도 하더라고요. 그거는 개인적인 취향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갬솔 스케치가 좋은 이유는 미치를 했을 때인데요. 미치로 전체적인 그림의 톤을 조정해 줄 때 이미 발라진 물감 위에 연필로 칠하는 것보다 그림을 그리는 것보다 갬솔로 검은 물감을 풀어서 쓰는 게 많이 더 쉽고 도움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검은색 물감을 이렇게 쓰는 게 좋은 게 이 검은색 물감을 좀 더 진하게 해서 아예 그 부분을 그림의 가장 어두운 부분의 톤으로 그대로 남겨두는 겁니다. 그 이유는 유화 물감을 여러 개 사용해서 검은색 부분과 그림자의 어두운 부분을 칠하게 되면은 나중에 물감이 섞이면 섞일수록 허옇게 되고 원하는 어둡기를 내기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 물감으로 처음부터 아예 진하게 가면은 그대로 그 물감이 남아 있습니다.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 그림을 실제로 채색하며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뵐게요.